안녕하세요. 유마이 하우스, 유마이 아파트 두 브랜드를 운영 중인 정진아 대표라고 합니다. 우리 유마이 하우스는 한 10년 동안 서울 도심에 오래되고 굉장히 낙후된 단독주택을 에너지 좀 절감하면서 쾌적하게 만드는 그런 리모델링 회사고요. 10년간 많은 노하우를 쌓아서 유마이 아파트, 노후된 에너지가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아파트를 리모델링, 인테리어하는 그런 회사입니다. 지금까지 제가 보통 현장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많이 찍었었는데, 오늘은 좀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. 이런 대중문화를 이끄는 또는 공인분들은 어떻게 주거 생활을 하시나에 대해서 좀 유튜브나 이제 검색을 좀 해봤어요. 그랬더니 한 두 분류로 좀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. 근데 두 분류 중에서도 이렇게 큰 분류가 있고 이렇게 작은 분류가 있는데, 저는 사실 이렇게 작은 분류에 계신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인테리어성, 그런 주거 문화에 좀 비슷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더라고요. 빅뱅 그룹에 있는 멤버분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. 봤더니 지드래곤님하고 그 다음에 태양님하고 탑님 같은 경우는 세 분 다 공통적으로 가구에 대한 컬렉팅에 대한 이런 수집에 대한 안목이라든지 그냥 높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수준의, 심지어는 태양님의 이제 집 같은 경우는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까지도 집안에 있을 정도로, 유마이 하우스나 유마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컨셉 자체가 집은 모던하고 구조는 조금 이제 사는데 주거하는데 편안하게,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쾌적하게 만들고 굉장히 저에너지를 실현하고, 이사 갈 때 다 뜯어버려서 폐기할 그런 인테리어성이 아니라 그냥 주거적으로 안정이 돼 있으면, 기능적으로 안정이 돼 있으면 이제 다른 분이 와서 도배를 한다든지 페인트를 바른다든지 해서 어떻게 보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그런 가구라든지 그림을, 항상 이제 제가 고객분들한테 인테리어 화려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구나 이런 이동할 수 있는 재산적인 거에 대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. 빅뱅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실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엄정화 씨는 현관문이 탁 열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면 첫 마디가 이 작품은요. 또 저쪽에는 이거는 뭐 누구의 작품인데 이거 너무 멋지지 않아요?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. 본인의 인테리어성, 주거 문화 자체가 이제 좀 이렇게 작품 하시는데도 그런 게 좀 묻어난다는 느낌이 들었고, 대부분이 이제 뭐 몰딩이 어떻고 문을 어떻게 숨겼고 뭐 패브릭 뭐를 써서 뭐 커튼이 어떻고 바닥재 카페트가 어떻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. 그래서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, 이사를 가게 되면 뭐 아무런 이런 재산적 가치도 없는 거고, 그런 몰딩이나 그런 화려한 색감들을 놔둘까요? 다 이제 다시 이제 또 폐기해서 갖다 버려서 이제 폐기물로 남는 그런 소비성 인테리어가 되는 거죠. 잠시 주거하면서 2, 3년 동안 기분 좋을지 모르겠지만 친환경적인 소비라고 생각은 들지가 않는데, 이사할 때마다 가지고 다닐 수 있고, 또 이거를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더 가치를 이제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주택을 많이 했는데,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말하기엔 좀 힘들고요. 그냥 뉘앙스만. 좀 공통적인 부분은 좀 개인의 건강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. 건강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1차적으로 좀 노력을 좀 하시고요.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열교환 환기를 달아서 일산화탄소의 이런 집의 이제 포화도나 산소의 포화도나 이런 공기질, 또는 이제 라돈가스라는 거는 이제 발암물질 중에 하나인데요. 굉장히 몸에 안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돌침대에서 좀 많이 나와서 문제가 좀 많이 됐잖아요. 그래서 암석에서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, 뭐 이거에 대한 라돈가스에 대한 측정을 해서 좀 줄이는, 좀 생소하시죠? 굉장히 그게 심각합니다. 심각하고, 아파트는 크게 뭐 어차피 공중에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,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 뭐 평창동이라든지 종로라든지 뭐 성북동이라든지 이렇게 산 주턱이나 이제 있는, 우리로 따지면 이제 전망 좋은 주택 같은 경우는 밑에 집안 암이 많아요. 공사 중에 저희가 이제 테스트 기기로 했다 보니까 너무 심해서 그거에 대한 저희가 또 이런 솔루션이 갖고 있어서 제거를 하는 부분도 했었는데, 그 다음에 이제 최대한 이제 친환경적인 자재로 이제 공사를 좀 하기를 원하시고, 이 친환경도 사실은 좀 문제는 좀 있습니다. 이게 화학적인 제품과 천연 제품이 있으면은 이 사이에 어디에 있든지 천연에 조금 뭔가 이렇게 다가간다 싶으면은 친환경 제품입니다. 뭐 5%가 이제 친환경적인 제품을 써도 친환경이고, 그거 말고도 이제 천연 페인트도 있고 뭐 천연 자재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원하시고, 주거에 있어서 단열 같은 거나 창호 같은 걸 잘 써서 집에 이제 열교로 인해서
집안에 이제 곰팡이가 핀다든지 공기질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몬드르를 써서 포르말린가 나와서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. 이 지구 환경에 대해서도 탄소 배출량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시키고 싶지 않다. 최대한 저에너지를 써야 되고 자급자족해서 사용하고 싶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. 이제 건축업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고요. 다 엔지니어 집단이다 보니까 이제 엔지니어를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신 거죠. 그래서 저희랑 이제 같이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외국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. 뭐 그 중에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글로벌한 그 금융회사 짓댄 기업 기자님도 계셨고 뭐 또 대학교 교수님도 다 외국 분들 주거의 가치를 굉장히 좀 다른 입장에서 우리나라 분들처럼 막 언제는 이거 써야 돼 이런 감성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분도 있었고 1세대 이제 벤처회사 대표님이신데 굉장히 집이 컸거든요. 한 120평, 130평 정도 되는 주택이었는데 외부의 힘이 없이 탄소 배출량 없이 에너지를 쓰겠다. 지열 난방을 하겠다. 그래서 막 지열이 뭐 제가 업체분들도 막 데리고 와서 같이 막 실사했는데 막 여기서 땅을 50m, 20m를 뭐 와서 파서 해야 된다. 뭐 소리가 어마어마하다. 막 그거 빼고 뭐 연료전지님 뭐 태양광이 뭐 나머지는 막 다 했어요. 그렇게 해서 또 그분은 또 IT 쪽에 계시니까 5년도 더 넘은 것 같아요. 한 7년 된 것 같아요. 6, 7년 전인데 집이 굉장히 쾌적해요. 그분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도 체크할 정도로 이 공기질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. 그래서 인테리어 표면은 굉장히 밋밋합니다. 그냥 모두나 화이트 톤인데 최근엔 좀 유행이 좀 갔지만 그런 뭐 미키마우스처럼 생긴 피규어 아시죠? 화가분들이나 작품들을 좀 이제 벽을 거의 뭐 꽉꽉 채워두셨고요.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손님으로 갔을 때도 이제 지인으로 이제 갔을 때도 집 전체에 좀 귀품이 좀 느껴지고 본인 취향의 인테리어를 막 뭐 본인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사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인테리어거든요. 뭐 큰 감흥은 사실 없어요. 같이 이제 호응은 이제 뭐 이렇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제 건축 쪽에 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화려한 인테리어 봤을 때는 별 감흥은 없습니다. 그냥 그냥 했구나, 그냥 돈 발랐구나. 뭐 컬렉션이 다 끝내고 나중에 또 뭐 3, 4년, 5, 6년 지나서 화이트 톤은 뭐 다른 뭐 블루 톤이라든지 뭐 파스텔 톤을 바꾼다든지 큰 비용 없이 폐기물도 없이 아주 가볍게 기분 전환을 또 전체적인 이제 백그라운드를 좀 바꿀 수가 있는 거죠. 유럽에 계시는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일반 개인 주택을 와본 게 이제 업무차 오셨으니까 그 집만 보고 가신 거죠. 그러니까 와 내가 유럽에서 왔는데도 이렇게 기밀하게 성능적으로 뭐 열교환 장치 뭐에 뭐 빗물 그분들 이제 눈에는 굉장히 대한민국의 이 주거 문화 퀄리티가 굉장히 높구나 하고 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탄소 배출량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. 1.5도 여기서 더 높아지면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접어든다. 굉장히 우리가 위험하다. 그래서 뭐 구글에 검색해 보면은 1.5도 올라갈 때까지 뭐 얼마큼 남았는지 이런 타이머가 막 착착착 계속 시간이 내려가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6년 정도 남았다라는 단독주택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요. 무겁고 재미없는 얘기지만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. 우리도 주거 문화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좀 줄이는 거에 포커스를 좀 잡아야 되고 이거는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그렇고 좀 힘든 주거 형태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시그니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원체 뭐 창문 같은 것도 교체가 불가능하고 이미 그런 시스템적으로 조금 쉽지는 않지만 그 외에 좀 독립적인 아파트도 좋습니다. 뭐 우리가 스스로 착한 소비를 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내부 리모델링,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. 제 바람은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탄소 배출량도 줄이고 굉장히 쾌적하고 건강적이고 뭐 이건 기본에다가 이제 인테리어에 뭔가 컬렉션된 그런 가구라든지 작품 활동 그런 걸 수집을 해가지고 만족을 하고 또 그걸 또 이제 가치를 키워가면서 다른 제품을 뭐 교체를 한다든지 키워가면서 이 만족을 하시고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분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아파트도 좋고 단독주택도 좋습니다. 그래서 집은 담백하고 대신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난방비나 이런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게끔 만들고 집은 굉장히 담백하게 그리고 그런 여유 비용으로 가구를 사거나 작품을 걸어놔서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인테리어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. 인테리어 들하고 계속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컬렉션 할 수 있는
그런 가구나 작품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유명한 분들이 있겠지만 어느 분의 집을 좀 리모델링이나 좀 인테리어 좀 해보고 싶냐고 물어본다면은 박진영님의 집을 좀 해보고 싶어요. 왜냐면은 사옥에 보면은 굉장히 유기농 식당으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자기 지인들도 또 건강하게 하는 외부의 이런 탄소 배출량이나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. 그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주거 문화, 대한민국의 인테리어 문화가 이렇게 변해갔으면 좋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다음에는 또 우리 현장 또 다르게 또 주거 문화나 인테리어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